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설탕이 많으니까 당이 빨리 당이 설탕이 설탕이 빨리 빨리 올라왔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사실 이제 설탕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걸 보고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아까도 제가 저희 이제 인간의 몸이 한 10,000년 전 원시인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우리 진화적인 관점에서 10,0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인간의 생활 방식이 너무 급격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변하는 속도가 우리 생활 방식이 변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설탕은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이제 원시인들을 생각해 보면 음식을 구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과일이나 이런 걸 따먹게 되면 생존할 확률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다한 음식을 먹으면 생존 기전으로 우리 기분이 좋게 해서 얘를 더 많이 찾아 먹게 만드는 그런 생존 기전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단 걸 먹으면 도파민을 분비해가지고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고 더 걔를 더 찾아먹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현대인들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게 뭐냐면 설탕은 써있는 것처럼 당분 외에는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요. 섬유질이나 무기나 비타민이나 수분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탕을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혼란을 일으켜요. 내가 음식을 먹었으면 그 음식을 먹은 양에 비례해서 영양분들, 섬유질이나 무기나 비타민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 건강해져요. 근데 설탕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뇌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게 분명히 에너지가 들어왔고 뭔가 단 게 들어왔는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고 뭐 섬유질이 100g 필요해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 분비를 계속해서 계속 허기지게 만들어요. 야, 더 먹어봐. 이렇게 호르몬 분비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도파민이 분비가 기분 좋게 도파민이 분비가 되니까 뭔가 먹고 있는데 계속 허기는 치고 기분 좋으니까 더 먹고 싶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탄수화물 중독의 진짜 원인입니다. 단순히 당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게 진짜 탄수화물 중독의 문제라 설탕이 나쁜 거는 마약처럼 작용을 하면서 우리 뇌를 교란시켜요. 그래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제가 회원님들한테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은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거를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저는 음료수가 아예 없어요. 그냥 생수만 딱 있어요. 생수 외에는 아무런 음료수는 저 애초에 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끊어주시는 게 좋은데 어떻게 있냐면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 이미 양념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탕을 아예 안 먹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음식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설탕이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뭐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같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설탕만 따로 있는 음식들을 드시는 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피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요 대체당이 더 설탕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 더 나쁘냐면 설탕이 나쁜 게 단순히 혈당이 올라가서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뇌를 교란하기 때문에 나쁜 건데 대체당은 칼로리는 더 낮은데 더 달아요. 그러면 우리 뇌를 더 강하게 교란시켜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로 음료 이런 걸 먹느니 그냥 차라리 그냥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다 안 먹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는 빵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식사용 빵이 있고 디저트용 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식사용 빵은 식빵이나 바게트빵 이게 식사용 빵이 아니고요. 이렇게 사진에 올린 것처럼 샌드위치나 햄버거 이런 걸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율이 비슷해요. 탄수화물 적당히 있고 채소도 있고 고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식사용 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식사용 빵은 드셔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좋아요. 좋은데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피해 주시면 좋고 근데 여자분들 중에 특히 이런 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안 먹으면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한 끼 정도는 드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먹고 컨트롤이 안 되면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겠는데 만약에 정말 꼭 먹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도너츠를 하나 먹고 싶다 그러면 밥을 안 드시고 이거를 먹고 이게 한 끼를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걸 먹고 대신에 이걸 먹은 만큼 내가 그냥 밥을 아예 안 먹고 내가 한 끼를 먹었다. 이렇게. 그래서 간식이다 이런 개념 자체를 없애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이런 표현을 잘 안 하고요. 그냥 밀 1, 밀 2, 밀 3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어느 정도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좀 즐기면서
살 빼고 근육 늘리고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라는 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추가적으로 방금 하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자, 사람들이 자꾸 혈당이 올라가는 게 나쁘고 뭐 인슐린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안 좋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면 음식을 분해해서 얘를 흡수해서 혈당이 올라가고, 그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가지고 혈당을 끌고 들어가서 우리 근육에 보충을 시켜주고, 이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이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혈당이 올라가는 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근육이 인슐린이랑 반응하는 반응력이 떨어집니다. 그거를 이제 뭐 그 감수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인슐린이 근육 속에 영양분을 끌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혈관에 당이 남아있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당뇨병의 초기 증상이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계속 인슐린을 생산을 하는데 제대로 흡수가 안 되니까 더 많이 생산하고 그러면서 몸이 망가져요. 췌장이 망가져요. 그게 당뇨병, 이형 당뇨병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지나치게 오랫동안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문제가 되지,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는 그냥 자연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과유불급 처음에 얘기했죠. 과유불급. 뭐든 과하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혈당이 또 너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피곤하고 만성적인 피로를 느끼는 이런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낮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적당량을 유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아까 얘기했던 과유불급으로